공수도 온풀이고요. 한 수업당 이제 챕터 하나씩을 나갈 겁니다. 오늘은 평면 좌표를 나갈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에 놓여져 있는 문제들은 제가 다 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 챕터에 10문제 정도로 구성되어 있거든. 10문제는 일단 제가 싹 다 풀 거고요. 그리고 10문제밖에 하지 않은 이유는 분명히 이제 센 B에서도 질문을 하고 싶은데 못한 문제들이 있을 거거든. 근데 내가 수업 시간에는 하지 않은 그런 문제들까지도 같이 봐줄게. 알았죠? 그러니? 그러면 다음 시간에 올 때는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그래. 지금 다음 시간에 올 때는 직선의 방정식 또 10문제를 다 풀어오시면 됩니다. 10문제씩만 숙제가 나가는 거예요. 알았죠? 이 정도면 크게 부담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1번 문제 봅시다. 1번 문제. x에 대한 방정식 xy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y 마이너스 11은 0이다. 이것을 만족시키는 정수 xy를 좌표 평면 위의 점으로 나타낼 때 어찌됐건 얘를 만족시키는 점을 잡아야 될 거 아니냐, 그쵸? 그래서 내가 얘를 x로 묶어냈다 치면은 y-4라고 나올 거고 더하기 y-4만 냅두고 마이너스 7이니까 넘어가면은 한 7 정도다 이렇게 이제 부정방정식의 형태로 좀 식을 바꿔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x 플러스 1에 y-4가 7 정도로 볼 수 있고 xy의 정수니까 너가 1이면 너가 7이고 너가 7이면 너가 1이고 너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7에다가 마이너스 7이면 마이너스 1이다라는 케이스를 잡아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xy의 순서쌍을 한번 잡아보면 1과 7이면은 여기에서 0, 11 정도 볼 수 있고 반대로 7과 1이면은 얘는 6, 5 정도 볼 수 있을 거고요.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7이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라고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8, 3 정도가 되시겠습니다. 됐지요? 그러니까 이제 구하라는 게 뭐냐면 꼭지점으로 하는 도형의 둘레를 구하자. 굳이 좌표에다 표현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표현할 수 있으면 표현하는 게 좋죠, 무조건. 그러면 0,11이니까 뭐 적당하게 뭐 이 정도 0,11이군요. 이쪽에 있군요. 이 정도 0,11 정도 잡고 6,5라고 잡으면 6,에다가 5니까 뭐 이 정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니까 뭐 이 정도 마이너스 8, 3이니까 이 정도 잡히겠죠. 그래서 이런 도형의 둘레를 구하자라는 거지. 됐지? 그러니까 둘레를 구하는 거니까 그냥 뇌 비우고 그러니까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4번을 써서 더해도 되거든? 상관은 없어요. 근데 가급적이면 지금 시간이 그렇게까지 쫓기는 상황이 아니면
좌표들을 봤으면 제발 관계를 한번 보자. 얘는 오른쪽으로 얼마큼 갔어? 6만큼. 밑으로 얼마큼? 6만큼. 그치? 그러니까 얘 기울기 얼마인 거야? 마이너스 1이라는 거지. 기울기 자체가. 이런 거 봐야 돼. 평면좌표 부분은 어쩔 수가 없어요. 직방이든 원방이든 도형의 방정식 파트는 이런 걸 항상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얘도 옆으로 얼마큼 갔어? 6만큼. 밑으로 얼마큼 갔어요? 또 6만큼. 평행하네? 그러니까 이 길이랑 이 길이랑 똑같은 거지. 평행하다 치고. 6에 6이고 6에 6이니까 똑같은 거 아니야. 6루트 1하고. 또 마이너스 8이죠? 얼만큼? 8만큼. 얼만큼? 8만큼이네? 그치? 이 기울기 얼마인 거야? 1짜리야. 수직이야. 얘들아. 수직. 가영이 왜? 이해 안 돼? 보고 있었어. 알았어. 안 돼 말해. 다음에 여기에서도 오른쪽으로 얼만큼? 8만큼. 위로 얼만큼 갔어? 또 8만큼 갔잖아. 그치? 얘도 기울기가 얼마짜리? 1짜리란 말이야. 기울기가 1짜리. 그러니까 하고 나서 보니까 뭐야? 정사각형. 정사각형. 직사각형이야. 직사각형. 알았죠? 그러니까 이 문제 볼 때 아니 씨발 그냥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4번 돌리면 되지. 굳이 내가 저런 것까지 보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까? 라고 하면은 네가 노리는 게 1등급이면 해야 돼. 이게 하면 좋아가 아니라 1을 바라시면은 필수입니다. 안 하면 못 받아. 방법이 없어요. 참고로 여러분들이 공수 1을 맨 처음에 할 때보다 공수 2를 맨 처음에 할 때가 난이도가 엄청 다를 거야. 공수 2가 훨씬 어려워요. 훨씬. 많이 해보지도 않았고 공수는 뭐 중학교 때 뭐 뚜까뚜까 많이 했잖아. 공수 2는 거의 안 해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훨씬 어려우니까 어려운 게 당연한 거고 어렵다고 현타 느끼지 마시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서 그냥 평온하게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2번 문제. 이번 문제를 보면은 우리가 얘는 쌤비에서 한번 풀었던 유형이기는 한데 봐봐. 이제 A는 5km만큼 떨어진 곳에서 출발을 하고요. B는 4km 떨어진 곳에서 출발을 한대. 그러면 B는 X좌표는 0일 거고 Y좌표는 마이너스 4겠지. 일단 움직일 거긴 하지만 A점은 X좌표는 5고 Y좌표는 0이겠지. 그쵸? 근데 B점은 남쪽으로 A는 4km로 서쪽으로 간대. 이쪽으로 얼마씩? 4씩 간대요. 초당 4씩. B는 북쪽으로 얼마씩? 이만큼 간대. 됐습니까? 네, 그러면 처음에 마이너스 4였는데 B점은 t 시간이 지나면 시간당 2씩 간다는 거니까 이 t만큼 위로 올라가지 않겠니? 좌표가 증가할 거 아닙니까? 또 A라는 점도 여기에서부터 왼쪽으로 초당 4씩이니까 마이너스 4 t만큼 갈 거 아니야. t 시간이 지난다면 그래가지고 뭐 하라는 겁니까? A, B에 뭘 찾아라? 거리 구하라고. 그럼 얘는 루트에 얘 제곱하면은 4 t 제곱 마이너스 8t 마이너스 16t에다가 플러스 16이고 더하기 4 16t 제곱에다가 4, 5, 20 마이너스 40의 t고 플러스 25가 나오겠지. 그러면 루트 안에를 정리를 하면은 20의 t제곱 마이너스 56의 t고 플러스 41이지.
근데 나는 최소 거리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거리가 가장 짧아질 때의 시간이잖아. 짧아질 때의 시간. 그러면 루트 안쪽 부분이 최소가 되게 하는 t값이지 않을까? 그게 뭔데? 40분의 56이죠. 그렇지. 뭐 2로 나눴다고 치자고. 그러면 20분의 얼마야? 28? 이렇게 되겠지. 40분에 56이 어떻게 해서 꼭지점의 t좌표. 됐어요? 어쨌든 뭐 여기다 이제 보면 10분의 14네? 1.4네? 1.4시간 이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근데 이 문제를 되게 치졸하게 낼 때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이 문제를 존나 치사하게 내, 쌤들이. 어떻게 내냐면 이게 보통 얘들아 킬로미터면은 시간이 단위야. 1시간, 2시간, 3시간 단위야. 그치? 미터는 뭐야? 초의 단위로 보통 세요 우리가. 내가 이제 물리학 배웠니? MKS만 이런 거 안 배웠어. 알았어. 어찌됐든 킬로미터는 보통 시간이거든. 근데 여기 단위가 킬로미터니까 답도 시간으로 주잖아. 얘는 깔끔한 문제니까. 근데 이게 초당 0.1km다. 이런 식으로 정보를 준 거예요. 초당 0.1km. 그럼 너는 어떻게 해야 돼? 단위를 킬로미터를 썼으면 시간으로 바꿔야 돼. 알았죠? 1시간이 몇 초야? 3600초지. 60 곱하기 60이니까. 그치? 그러면은 여기다가 그러면 1시간에는 360km라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정보를 바꿔야 돼. 진짜 개 짜치는 문제들이 나와요. 가끔. 내신에. 틀리라. 100점 만들기 싫어서. 100점 만들기 싫은데 킬러 문제 내면은 욕먹으니까. 시험 문제가 너무 어려워도 욕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이런 식으로 단위 이런 걸로 이제 장난칩니다. 그러니까 잘 봐. 킬로미터일 때 뭐라고? 시간이라고 단위가. 미터일 때는 뭐야? 초로 쓰는 거예요. 알았죠? 별다른 언급이 없으면 이렇게 쓰는 겁니다. 고등학교 안 배우나? 그렇지. (3번) 문제 증명하는 문제인데 얘는 잘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쯤은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넣어놨습니다. 3번 문제를 보면은 다음은 직사각형 ABCD와 임의의 점 P에 대해서 AP의 제곱과 CP의 제곱은 BP의 제곱과 PD의 제곱이 성립함을 보인 것이다. 이렇게 있다고 진짜. 여기를 A, B, A, B고 P점이 나도 몰라.
하자고. 그때 얘와 얘. 이 길이의 제곱과 이 길이의 제곱이 똑같더라, 합들이. 아니 그때 그냥 보면 얘는 이제 P, 여기가 A, B, C, D잖아. PA의 제곱 플러스 PC의 제곱을 PB의 제곱과 PD의 제곱이다. 이걸 증명을 할 때 아무것도 없어. 아이디어도 없고 그냥 없어요. 그냥 계산만 존나 죽어라 하는 문제야. 그렇지? 아니야, PA의 제곱은 원래는 루트가 있겠지만 선분의 길이라서 제곱하니까 루트 사라질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면은 PA의 제곱을 X 마이너스 얘가 0,P니까 그냥 X의 제곱에 플러스 Y 마이너스 B의 제곱일 거고 더하기 여기가 A, 0이니까 PC의 제곱을 X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고 이랑 비교하는 대상은 PB의 제곱이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 PD는 PD의 제곱은 X 마이너스 A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B의 제곱이잖아. 눈으로도 비교가 돼. X제곱 Y제곱 X제곱 Y제곱 X 마이너스 A의 제곱 X 마이너스 A의 제곱 Y 마이너스 B의 제곱 Y 마이너스 B의 제곱이니까 그냥 눈으로 비교가 된다. 같아진 거예요. 그때까지 볼 필요도 없어. 알지? 만약에 너네한테 어떤 길이들의 제곱들의 합들 가지고서 무언가 증명하세요라고 하면은 좌표기에 올려. 좌표 그냥 미지수다 갖다 박아. 그 다음에 그냥 이 꽉 깨물고 계산 밀면 무조건 틀려요. 물론 그 계산 자체가 존나 귀찮은데요 라고 말하면 아쉬운 거지. 안타까운 느낌입니다. 어쩔 수가 없긴 해요. 예, 4번, 5번 한번 풀어볼래요. 4번이라고. 문제 5번을 풀어보시죠.
일단 4번 문제 보면은 여기서 문제에서 A, M의 제곱이랑 A의 N의 제곱을 구하라고 하죠. 그치. 만약에 얘가 이등변이었으면 뭐 어떻게든 하겠지. 이등변이었으면 뭐 A점에서 이렇게 수선해발 펴 하고 내려가지고 그래서 뭐 어떻게 피타고라스 막 돌리고 뭐 계산에 이렇게 버러지 같이 나오겠지만 뭐 어떻게든 해볼 텐데 아쉬운 건 얘가 이등변이 아니야. 얘가 2루트 5고 얘가 3루트 3이란 말이야. 그치? 너네가 이 그림을 봤으면 제일 먼저 AN이든 결국에는 중선들 준 거지. 그러니까 이쪽 삼각형에서 하나, 요거 하나, 이쪽 삼각형 하나. 이렇게 지금 중선을 두 개를 던진 거죠. 그치? 무슨 정리 쓸 것 같아? 중선 정리 쓰겠지, 중선 정리. 봐봐. 빨간색에서 보면은 이거의 제곱 20 플러스 이거의 제곱이니까 20 플러스 A N의 제곱은 2배의 루트 10의 제곱이라 A M의 제곱이죠. 이렇게 나오지. 중선전이 까먹었니? A제곱 플러스 B제곱 X제곱 플러스 Y제곱 2배 중선 정리 문제는 중선 정리를 모르면 못 풀어요. 다른 방법을 못 씁니다. 어찌됐건 왔어. 그러면은 이제 얘 정리 이 날려 분배했다 치면은 여기 20에다가 플러스 2라고 쓰면 되지 않을까? 됐죠? 또 이번엔 보라색에서 A의 M제곱 더한 얘 27이지? 2배 이 길이의 제곱이니까 또 하면 20 나오고 플러스 2배 A의 N의 제곱이 더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싹 다 더해볼까? 47 더하기 A M 제곱 더하기 A의 N 제곱은 40의 9배 A N 제곱 플러스 2배 A의 N의 제곱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넘어가면 여기 7일 거고 넘어가면은 하나씩 날라가서 AM 제곱 더하기 AN 제곱이 나옵니다. 7이라고 기억하고 나와요. 됐죠? 내가 웬만하면 수학 문제 풀 때 야 이거는 무조건 이 방법으로 풀어야 돼라고 단정하는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거의 없어요. 근데 수업 때 야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돼라고 단정 지었으면 걔 찔이니까 중선 정리 까먹으면 잣됩니다. 조대버려요 진짜. 꼭 암기하고 있으셔야 돼요. 되니
9번 문제. 그림을 그려야지 얘들아. 그림을 그려야죠. 그린 사람 2명이면 돼. 어찌됐건. 그림을 씹갖고 왜 그려야 됩니까? 라고 하면은 물론 그림을 그릴 때 정삼각형을 이쁘게 그리라는 게 아니야. 어떻게 그려? 물론 그림을 어떻게 그리는지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겠지. 나 같은 경우 일단 여기 좌표를 하나 싹 그려. 마이너스 4, 플러스 4, 마이너스 6이니까 여기다 점 찍자. 플러스 4, 마이너스 6이다. A죠? 그치? 그리고 옆에 정삼각형이 지금 어떻게 그려지는지 잘 모르겠단 말이야. 정삼각형 하나 싹 그려놨어. 대충 어떤 느낌일까? 볼까요? 이런 식으로 그려놨어. A점 정삼각형이라며. 그러면 무게중심은 여기에 있지 않을까? 몇 대 몇의 비율? 2대 1의 비율이죠. 여기까지 이렇게 2대 1의 비율이야. 그러면 문제에서 지금 무게중심점을 원점으로 줬잖아. 그러면 A부터 무게중심점을 일직선으로 이어준 게 중선, 이 선이라고. 그러면 A에서 G 방향으로 몇 대면 2대 1이라는 비율을 쓸 수 있겠지. A에서 G 방향으로 몇 대면 2대 1의 비율을 잡으면 그게 M이라는 중점 잡힐 거 아니야. 밑면의 중점. 그렇죠? 여기가 M이라는 밑면의 중점. 근데 문제에서 뭐 구하래? 정삼각형의 한 면에 길이를 구하래. 야, 내가 한 면의 길이를 A라고 줬어. 그럼 이 길이 얼마야? 2분의 A가 나오지 않을까? 1대 2대 루트 3이잖아. 이 길이 얼마야? 2분의 A 루트 3이야. 이 길이가 얼마라고? 2분의 A 루트 3이라고. 이 길이가 이 길이잖아. 됐죠? 다시 봐. 그러면 A부터 G까지의 길이는 루트 4, 16에다가 66에 36이니까 루트 52란 말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루트 52야. 그러면 2대 1의 비율이니까 이 길이는 2분의 루트 52가 돼. 즉 A부터 M까지의 길이가 2분의 3의 루트 52라는 얘들아. 그게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A라고 잡았으면은 그게 2분의 A 루트 3이라고. 끝이야. 은사됐니? 네. 왜 정주에 나가 있어? 네. 너무 어려워? 네요. 뭐 이 하나 줄이면 되잖아. A가 뭐야? 루트 3분의 3루트 52짜리야. 루트 3에다가 루트 3 줘서 이렇게 날라갈 거야. 루트 얼마야? 52가 인수분해야 돼. 안 되네. 얼마? 13이고 그러면 2루트 13
3이 루트 56에다가 루트 3 곱하니까 2루트 39 이렇게 나오겠네. 됐죠? 오케이.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문제는 7번이긴 해요. 7번. 7번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저 문제도 상당히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잘 나온다는 건 당연히 내신이겠죠. 그래서 A는 무슨 점이야? 좌표를 구하라는 게 A 중점으로 놨을 텐데 A 왜 중점이니? 거리. 이 직선은 어떤 직선이냐면 P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와 Q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와 R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다 같은 놈들이야. 한번 좀 보면 PQR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직선 L이라며. 그쵸? 이게 왜인지도 명확하게 잡아야 돼. 그냥 같은 거리니까 중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봐봐. 그러면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은 뭐야?
닮은 도형이야. 일단은 닮은. 왜? 90도, 90도 맞곡지각이니까 세 각의 크기가 모두 다 같은 닮은 도형이지 일단은. 근데 빗변의 길이가 같으므로 뭐가 되는 거야? 합동이 되는 거야. 각이 같으니까 닮음이었다가 한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합동이 돼버리는 거지. 그럼 합동이니까 이 길이와 이 길이는 같은 거죠. 그럼 똑같은 논리로 얘랑 얘도 각이 같으니까 닮음이었다가 한 변의 길이까지 같아버려서 뭐가 되는 거야? 합동이 되는 거죠. 합동. 즉 이거야. 이거의 길이가 어떻다? 똑같더라.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 점은 2,4예요. 이 점은 6,5라고 나오겠죠. 밑에 있는 이 C라는 점이 Q부터 B를 몇 대 몇으로 1대 2로 내분하는 거지. 3등분하는 점 중에서 Q랑 가까운 점이라고 했으니까 C점도 그냥 구해버린 게 3분의 2 플러스 9가 있고 3분의 3 플러스 2다 라고 C점까지 나오니까 모든 점의 좌표들이 다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왜 좋아합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이 챕터의 핵심이 잘 들어가 있어. 이 챕터의 핵심은 솔직히 너네가 이 챕터 배울 때 나한테 배웠던 게 첫 번째 점과 점 사이의 거리 문제, 내분점, 무게중심, 중선 정리 뭐 이런 것만 배웠잖아. 그렇지? 이런 것만 배우고 셀피 정도는 호로로 풀었단 말이야. 근데 실질적으로 이 챕터에서 문제를 풀 때 난이도에 있는 것들을 지금 배운 4개는 곁들임이야. 곁들임이야. 마지막에 답을 쓸 때 곁들임이라고. 결국엔 핵심이 뭐야? 토용이야. 쟤도 뭐야? 토용이야. 곁들임이야 다다. 그러니까 개념 정리랍시고 내가 정리해준 것들은 그냥 마지막에 답 쓸 때 정도밖에 안 쓰고요. 결국 핵심은 도형 문제를 푸는 게 핵심입니다. 라는 뉘앙스가 잘 담겨 있어서 이 문제를 제일 좋아해. 당연히 모의고사 문제고요. 난이도가 N같이 있다 싶으면 다 이직거리예요. 문제 푸는 건 다 그냥 도형 이용해서 문제 풀어놓고 마지막에 계산만 읽었을 그. 그래놓고 막 이런 문제다 라고 사기를 친다고. 단원이 그래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알았지? 설렁설렁 공부하면 좋대요 진짜. 셀피 문제 풀고서 그냥 적당하네 하고 넘어가면은 바로 시험 가서 이제 두드려 맞습니다. 아우치 맞으니까 미리미리 공부 좀 빡세게 했어요. 됐죠? 지울이 그게 안 좋아. 너무 어려워? 괜찮아? 서른 이해했어? 우빈이 강영이는? 오케이 와서 하나만 더 풀고 잠깐 쉬다 갈까요? 라고 하면 밑에 있는 바로 8번 문제 풀게. 쉬운 거니까 8번 문제 보면은 내절을 꼭지점으로 하는 마름모가 있잖아. 마름모는 당연히 정의 자체는 모든 변의 길이들이 everybody 똑같아요 라는 게 이제 마름모의 정의였죠. 근데 길이 같다는 우리 입장에서는 활용하기가 존나 귀찮은 성질이란 말이야. 정의란 말이야. 그래서 마름모를 할 때는 나는 무조건 대각선이 서로를 2등분합니다는 당연한 거고. 근데 어떻게 2등분을 한다는 거야? 수직으로 2등분한다는 거야. 수직. 됐습니까? 자, 그러면
A점 A, 2 B점 3,1이고 C점이 2, 마이너스 3이고 D점 1, 마이너스 그쵸? 일단 서로가 수직으로라는 거는 조금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A랑 C의 중점이 B랑 D의 중점이랑 공유가 된다라는 걸 일단 먼저 써보자고. 그럼 A, C의 중점이 2분의 A 플러스 2고 2분의 2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1이겠죠? 얘랑 B, D의 중점이 2분의 B 플러스 3이랑 2분의 또 마이너스 1이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 어차피 얘랑 얘랑 똑같다니까 A 플러스 2는 B 플러스 3이구나 이렇게 잡히죠. A 플러스 B 값을 바로 알 수가 없지. 됐나요? 아니 그럼 여기서 끝내지 말고 뭐까지 가는 거야? 서로가 서로를 수직으로 2등분한다니까 수직 조건까지 집어넣어야죠. 어떻게 해요? B랑 D의 기울기 B-의 3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라는 BD의 기울기와 AC의 기울기 A-2분의 2 플러스 3을 곱했더니 뭐가 됐다? 마이너스 1이 됐다. 너를 연립하면 문제는 그냥 끝입니다. 연립 정도 할 수 있죠. 됐죠? 오케이, 나머지는 잠깐 쉬었다가 또 이해합시다. 쌤비는 꺼내놓으세요. 쌤비 있니 보니? 오케이. 다시 와서 9번이랑 이제 10번 문제. 자취에 대한 문제인데 9번 문제 보면은 자취는 뭐 여기 평면 좌표든 뭐든 항상 동일합니다. 어찌됐건 한 면의 길이가 2짜리인 정사각형 내부에 한 점 P가 있더라. 한 면의 길이가 이제 2짜리 정사각형을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럼 내가 이 점을 이제 2,0이라고 잡을 수 있고 여기를 2,2로 놓을 수 있고 여기를 0,2 정도로 놓을 수 있지. 그때 이제 내부에 한 점이 있어요. 대충 이 정도 잡아서 A, B를 P라고 해보자. 그래서 어찌됐건 PA 길이에 어디서 상관없나? 모르겠다. A, B, C, D라고 합시다. PA 길이의 제곱은 2배, PA 길이의 제곱은 2배, A의 제곱, B-2의 전체 제곱이 되겠지? 얘가 2배의 PA 길이 제곱이죠. 그러면은 얘는 2A 제곱 더한 2
6b제곱 마이너스 8b 플러스 8 정도로 쓸 수 있겠죠? 이거 하나 쓰고 p b의 제곱하고 p d의 제곱하고 더하는 거다. p b의 제곱 더하기 p d의 제곱이라는 거지. p b 길이의 제곱은 그냥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일 거고 p d 길이의 제곱이 a-2의 제곱 b-2의 제곱이라서 정리를 한번 해주면 2a 제곱 2b 제곱에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4b 플러스 8이라고 나올 거 아니야. 됐습니까? 그때 얘네 둘이 똑같대. 둘이 그냥 같다라고 놨다 치면은 2a 제곱, 2a 제곱, 2b 제곱, 2b 제곱 죽겠지. 그리고 8과 8도 죽겠네. 넘어가게 되면 4a는 4b라서 b는 a다 라고 만들어질 거 아니야, 관계식 자체가. 그래서 이제 a, b 관계식 하나를 만들어 놓고 내가 궁금한 건 다시 아니면 내가 하는 거 그냥 그대로 따라하라니까. 뭐 이해해서 네가 활용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똑같이 해. 내가 궁금한 점을 네모 박스를 쳐. 내가 P가 만들어내는 자취가 궁금한 거잖아. 그치? 그럼 네모 박스 친 거에 X, Y라고 일단 세팅하라고 이렇게. 는 X, 는 Y 그냥 붙여. 이해를 하지 마. 아니 그러면 X는 A고 Y는 B라는 거 아니야. 근데 자취라는 거는 내가 궁금한 점에 X, Y라고 세팅을 했을 때 X와 Y의 관계식이 필요한 거잖아. A, B가 아니라 X, Y의 관계식이 필요한 거야. 그치? 근데 갑자기 내가 만들어줘라 하는 건 갑자기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A, B 관계식 내가 앞에서 했던 A, B 관계식에다가 얘를 대입을 하는 거라고. 다 이 순서로 푸는 거라고. 달라지는 거 없다고. 아니 그러면 B는 그냥 Y니까 Y고 A는 그냥 X니까 X겠지. 그럼 Y는 X라는 선이 만들어지는 거지. 야 Y는 X는 그냥 이렇게 쭉 이어주는 거 아니야? 근데 P는 사각형 안에만 있다며. 내부에만. 그러면은 B에서부터 D까지의 길이가 그냥 P라는 점이 만들어내는 자취일 거고 이거의 길이는 2 루트 2다 라고 써주고 끝나는 거 아닙니까? 되세요? 이 세팅 그대로야. 암기해서 그냥 다 못해. 하나 더 하자. 10번. 점 P가 있어요. P를 다시 A, B라고 하고 P가 2x-y-4는 0 위를 움직인데 위의 점이라는 표현이면 입 닫고 대입하면 B는 2a-4다. 또 A, B에 대한 관계식이 만들어진 거 아니야. A, B 관계식 하나 만들어주고 그래서 그때 A점과 P점을 1대2로 내분하는 점을 Q라고 하지. 3분의 A 플러스 4고 3분의 B 플러스 8이지. 됐어요? 근데 문제를 쭉 읽어보니까 Q가 만들어내는 자취의 방정식이잖아.
야 그러면 Q가 만들어내는 자취라니까 앞에서는 P가 만들어내는 자취를 구하라고 했으니 P에다가 박스 쳤지. 근데 지금은 누가 만들어내는? Q가 만들어내는 자취를 구하라는 거잖아. 그럼 박스는 어디다 쳐야 돼? P야 Q야? P야 Q야? Q. 여기다 박스 치라고. 아 얘가 궁금한 거구나. 쓰라. 됐죠? 그리고 내가 박스를 친 거에 x 좌표, y 좌표 이렇게 표현하라니까. 한번 쓰면 x 3분의 a 플러스 4, y는 3분의 b 플러스 8이지. 다시 와서 결국 나는 x랑 y의 관계식이 필요한 거라고. 근데 x랑 y의 관계식이 뿅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내가 뭘 사용할 거라고. 앞에서 만들어낸 a, b 관계식에 얘를 대입해서 x, y 관계식을 잡을 거잖아. 됐음? 근데 대입을 할 거면 a는 뭐고 b는 뭐다라고 나와야 대입을 할 거 아니냐. 야 그러면 3 올라가. 3a-4가 a고 3y-8이 b잖아. 이거 그냥 대입하면 끝나는 거야. 대입하면 3y-8은 2배 3a-x지 미안 3x-4의 빼기 4다. 이렇게 잡아줘야지 그냥. 가격 이해했어? 확실해? 직접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답지를 너네가 어떤 문제집을 보면은 답지를 봤을 때 얘는 P를 X, Y라고 잡을 거야. 근데 얘는 A, B라고 잡을 거야. 답지마다 표현법이 달라요. 한 답지 안에서도 그 같은 문제집 답지 안에서도 표현이 달라. 어떤 문제는 X, Y, 어떤 문제는 뭐 A, B가 달라진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하면 니네가 헷갈리니까 나는 지금 하나의 방법으로만 존나 밀고 있잖아. 직방에서 자취든 원방에서 자취든 평면 좌표에서 자취든 한 방법으로만 밀고 있다고 헷갈리지 말라고. 알았죠? 근데 이 방법 무조건 먹혀요. 무조건.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알았니? 자취 중요하다. 알았지? 이번에 너희 중간고사가 말했잖아. 집합까지야. 명제는 나와봐서 조금 찔끔 나온단 말이야. 명제 거의 안 들어가요. 그러면은 뭐 집합 명제를 해본 사람 해봤겠지만 해는 봤을 거 아니야. 해보긴 했을 거야. 쉽잖아. 존나 쉬워요. 집합 명제에서 너네한테 변별력을 요구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조금 공부하면은 얼추 다 풀어. 물론 그 중에서도 뒤져라라고 내는 건 못 풀겠지. 근데 그건 뭐 어느 단원이나 상관없어. 다 똑같은 말이니까 평균치로 이야기하면은 집합 명제는 그냥 호로록 넘어갑니다. 킬러 영수 나와. 좌표, 직방, 원방, 이동. 근데 얘는 다 섞어서 나와. 분명히 나 지금 평면 좌표 문제 풀고 있잖아. 챕터가 그냥 평면 좌표니까. 근데 직방 나오죠. 직방 나오고 있단 말이야. 원래는 원방도 나오고 막 그래요. 다 섞여서 나옵니다. 잘해야 돼요, 이쪽. 킬러 영수 나옵니다. 아 여기 오늘 왜 이렇게 힘을 못 써? 죽으려고 그래. 보내는 거 아니니까 들어보는 거야. 네? 왜 이렇게 죽으려고 그래? 원래 그래. 원래 그래? 알았어. 다시 와서 그러면 10번까지 더 풀어.
나눈 게 이제 6번 하나인데 저거는 그냥 너무 옛날 거고. 너네 몇 년생이야? 몇 년생이니? 70년. 시발 얘 07년도 문제야? 너네 태어나기 전에 나온 친구예요. 늙었죠. 버립시다. 셀피를 핍시다. 셀피에서도 하고 싶은 얘기들이 좀 있었어가지고. 이게 이제 41번 문제 봐. 평면 좌표 41번. 평면 좌표 41번 문제를 보면은 그러니까 A점이 10,5야. B점이 마이너스 2,2야. C점이 4, 마이너스 1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있다면 이렇게 삼각형이 있겠죠. 그렇지. 근데 문제에서 A, B, B, C, C, A를 몇 대 몇으로 내분했대? 1대 2로 내분을 했대요. 그러면은 1대 2 여기도 1대 2 여기도 1대 2 이렇게 내분을 하래. 지금 내가 쓴 1과 2는 다 비율을 나타낸 거니까 실제 길이는 다르겠지. 삼각형 변의 길이가 다를 테니까 실제 길이 다 다를 거예요. 비율만 쓴 거야. 그래가지고 새로운 삼각형을 잡아 보라는 거죠. 삼각형. 어디? 응? 41번. 어디서 평면 좌표. 맨 앞에. 됐어? 응. 근데 아마도 이 문제는 애들이 별로 안 틀렸거든? 근데 안 틀린 이유가 내 생각에는 아마 이렇게 컸을 것 같아. 여기를 D, E, F를 잡아가지고 좌표를 구했을 것 같거든? 아니 구했니? 그치? D점 구하고 E점 구하고 F점을 구해가지고 무게중심점을 잡았을 거야. 다 더해서 3으로 나눠버렸을 거야. 그렇게 푸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푸는 게 아니에요. 야, 일단 이 주황색 삼각형의 무게중심하고 큰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똑같아. 이게 진짜 수업 때 하면 너무 차력쇼라서 시간이 그냥 살살 녹아가지고 안 했는데 내가 이 문제로 똑같다는 걸 계산으로 보여주면은 아니 우연의 일치잖아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치? 다 문자, 비율도 문자 박아서 한번 계산해보자. 내가 삼각형이 있어. A점을 x1에 y1 B점을 x2에 y2 C점을 x3에 y3라고 하자. 얘가 1대 2만 되는 게 아니라 m 대 n 다 돼. 여기를 m 대 n m 대 n m 대 n이라고 치자. d, e, f 너네가 했던 방법이랑 마찬가지로 m 대 n의 비율로 d, e, f 잡아가지고 무게중심점을 구해. 그때 내 목표는 df의 무게중심이 3분의 x1, x2, x3 3분의 y1, y2, y3가 나오면은 증명 끝내는 거 맞지? 그쵸? 근데 이게 순서를 지켜야 돼. m 대 n이야. 근데 갑자기 n 대 n이야. 이러면 안 된다.
방향이 맞아야 돼요. 이라는 방향이 맞아야지만 성립하는 문제예요. 알았죠? 하여튼 와서 야 그럼 D점은 m 플러스 n분의 mx2 n x1이겠지? x만 갖고 하자. 어차피 y도 똑같을 테니까. 이 점에 x 좌표 m 플러스 n분의 mx3 플러스 nx2겠죠? f는 m 플러스 n분의 m x1 플러스 n x3지. x좌표 구했잖아. 그죠? 뿅뿅뿅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사람? 이거 뭐야? 된 거야? 됐어요. 그래 알았어. 그러면 이제 DF의 무게중심점 좌표를 구하는 거 쉽지. 싹 다 더해서 나누면 돼. 3분의 m 플러스 n분의 mx2 플러스 nx1 n 플러스 n분의 mx3 플러스 nx2 n 플러스 n분의 mx1 플러스 nx3지. 그쵸? 얘는 3분의 어차피 n 플러스 n이 똑같이 있잖아. n 플러스 n분의 m으로 묶어보자. m으로 묶어봐. m으로 묶으면 x1, x2, x3가 다 있지. n으로도 묶어. x1, x2, x3가 다 있지. 다 있거든. 다시 3분의 n 플러스 n분의 공통인수로 묶으니까 n 플러스 n에 x1, x2, x3로 공통인수 묶어져 버리면 되지. 어때? 딱 분대. 그러니까 뭐가 돼요? 3분의 x1에 x2에 x3라고 그냥 원래 ABC를 가지고 있는 무게중심이랑 똑같았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신기하다. 표정은 아닐 것 같은데? 표정은 X같다. 완료는 똑같아져요. 그러니까 일정한 비율을 계속 유지한 채로 나눈다면은 무게중심이 똑같아. 또 그 말은 또 해석을 해보면 뭔 개소리냐면 이면적과 이면적과 이면적은 동일하다는 소리예요. 면적이 동일합니다. 이면적이 동일한 이유는 고2 때 하자. 그냥 해석만 해. 그냥 면적이 동일하다는 소리구나. 여기까지 오케이? 만약에 전체 면적이 10이야. 귀퉁이가 여기 면적 1로 줬어. 그럼 여기 면적 얼마야? 전체 면적이 10인데 귀퉁이 면적 하나 1로 줬어. 여기 면적 얼마야? 1 빠지니까 얼마? 7. 귀퉁이를 빡 구하는 거야. 면적이 동일하다. 알았죠?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이제 지나가는 급급해서 여기를 한번 하고 싶었어요. 구하는 거 아니야! 알았지? 냄새나게 구하고 앉아있으면 이거 진짜 어디가 같이 배웠네 소리 듣습니다 진짜로. 여기 구하는 거 아니에요. 오케이 다음 지훈이?
오케이, 나는 요 정도면은 떠들 만한 문제는 다 떠들었다 생각하는데 본인이 나 이건 들어야겠다 아니면 들었지만 이건 진짜 들어도 잘 모르겠던데 싶은 것들 불러봐봐. 표면 좌표에 그 챕터에서 이거 안 보고 넌 프린트로 풀었을 아니야? 있어. 예전 풀었지. 아 오케이. 무빈이는 뭐 여기까지 보고 네? 프린트를 해가지고. 지우는 없어요. 안녕히 들어가 재밌네. 그러면 50번 문제 봐. (50번) 문제를 볼 때 우리가 각의 이등분선을 쓸 때 이건 중학교 내용이다. 고등학교 문제, 고등학교 내용이 아니에요. 중학교 내용인데 한쪽 각을 2등분했어. 여기 세타, 여기 세타라고 치자. 그러면은 m 대 n의 비율이면은 m 대 n의 비율이다. 이건 중학교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이었지. 그리고 이제 50번 문제를 보면은 A, B, 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에서 내심을 구합시다 라죠. 그치? A점이 이제 1,9야. B점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5,0이야. 다음에 C점 같은 경우에는 3,6이야. 이렇게 있대. 내심 구해봐. 구해봐. 어차피 내가 구할 건데 해봐. 내저번의 중심을 구해보세요. 해보세요. 빨리 짱구를 막 대굴대굴 굴려봐 빨리. 나는 그 50번에 나와 있는 문제를 풀라고 한 적이 없어. 내심의 좌표를 구하라고 한 거야. 내저번의 중심 좌표를 제거할까요?
분수 나와요? 응? 분수도 나와요? 그렇겠지? 깔끔하지 않지 않을까? 나오긴 하고. 방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일단 이게 내심 좌표 구하는 문제가 모의고사 문제 중에서 어려운 게 많아요. 왜냐면 외심은 구하기가 쉬워. 계산을 밀면 되거든. 그냥 내비우고 그냥 A, B 잡고 여기까지 거리, 여기까지 거리, 여기까지 거리 똑같다고 우다다다 풀다 보면은 외심은 뿅 하고 나온단 말이야. 근데 내심은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 어떻게 할 거냐? 일단 원의 중심을 이렇게 이었다고 쳐. 내심의 성질에 의해서 이 각과 이 각은 어떨 수밖에 없어요. 같을 수밖에 없어요. 또 이렇게 이었다고 치자. 그러면 이 각과 이 각은 어떨 수밖에 없어? 같을 수밖에 없어. 무조건. 그러면 내가 A점하고 C점을 알고 있으니까 초록색하고 노란색의 직선의 방정식을 잡으면, 그치? 그럼 직선은 어찌되건 1차식이니까 뭐 둘이 같다라고 나서 뭐 어떻게든 방정식을 풀면은 외심의 좌표가 뿅 하고 나올 수 있겠지. 물론 이 문제는 외심 좌표를 구하라는 문제는 아니었잖아. 그러니까 외심의 좌표가 깔끔하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초록색하고 노란색의 직방을 구하기만 하면은 나는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럼 초록색하고 노란색의 직방을 잡기 위해서 기울기를 알아내기는 힘드니까 이 점의 좌표와 이 점의 좌표를 잡아버리면 되지 않을까? 두 점을 알 때 직선의 방정식 우리가 충분히 구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러면 내가 이 점을 A, 여기 D, 여기 1라고 하면은 이 점은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면 요 성질을 쓰는 거죠. A, B 대 AC의 BU를 구해야지. 근데 AC의 길이를 구해봐라 라고 하면 얘는 루트 X좌표 차이는 2니까 4고요. Y좌표 차이는 3이니까 9라서 루트 13이라고 나와요. AC의 길이는. 또 A부터 B까지의 길이는 X좌표 차이가 6이니까 36이다. Y좌표 차이가 9니까 81이네. 지금 얼마야? 117 정도 나오려나? 됐니? 근데 117이 13 곱하기 9야. 그러니까 3루트 13이라고 나와버려요. 이렇게 나오죠. 몇 대 몇인 거야? 3대 1인 거지. 그럼 여기서도 3대 1인 거죠. 그럼 이 점의 좌표는 3 플러스 1분의 3, 3은 9 더하기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5. 3 플러스 1분의 3, 6, 18에다가 더하기 0이더라.
이렇게 하나를 구하는 거지. 초록색 직방 하나 구했죠. 됐어요? 다음에 B, C의 길이도 구해보자고. T점의 좌표를 잡아야 되니까. 그러면 저 길이는 루트에다가 x좌표 차이가 8이니까 64에다가 y좌표는 36이지. 얘 10이야. 그치? 그럼 몇 대면 10대? 루트 13인 거지. 당연히 비율은 안 이쁘지. 10대 얼마? 루트 13의 비율인 거죠. 그러면 D좌표를 구해보면은 D는 10 플러스 루트 13분의 10 더하기 빼기 5 루트 13 컴마 10 플러스 루트 13분의 90에다가 0이지. 이렇게 D점 나왔죠. D점 나왔으니까 또 이제 뭐 노란색도 직방 나온 거 아니야. 직방 두 개 이제 연립하면 돼. 물론 그 계산은 하지 마시고. 알았죠? 그러니까 매저번의 방정식을 가장 빠르게 구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근데 간혹 가다가 여기서 한 번 더 꼬거든. 그래서 또 뭘 더 꼬냐면 AB 수점을 안 줘. 얘랑 얘 직선의 방정식을 줘. 그러니까 직선 이거 하나, 요거 하나. 직선 3개 줘요. 그러면은 그때는 어떻게 구해요? 라고 하면 지금 눈이 질끈 감겨? 네. 먹어요? 알았어. 여기 그때는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 우리 직방 문제 풀 때 각의 이등분선 구하는 문제 기억하니? 직선에서의 자취의 방정식 A, P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 P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똑같다 라는 문제 기억해? 다들 왜 정신 나가는 거야? 직선의 방정식에서 29페이지 펴봐. 니네 책으로 29페이지. 80번 문제라든지 그런 거. 어떻게? 이 초록색이 각의 이등분선이죠. 거리가 같아지는 각의 이등분선. 노란색 직선이 뭐? 얘도 각의 이등분선이란 말이에요. 이 80번 문제를 풀었던 그 방법으로 초록색과 노란색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각의 이등분선이니까. 그러니까 저기 그래서 교점을 잡아낼 수도 있음. 그리고 그런 기출이 실제로 존재함 나왔음. 기출로. 그러니까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너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문제가 대입해요. 알았지? 그냥 어떤 느낌이냐면 너네 그 내가 일반에서 수업하면은 칠판에 이렇게 있잖아. 그렇지? 그럼 너네들이 앉아 있는 분포도를 내가 이렇게 서서 여기서 이제 너네 쪽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은 너네들이 이렇게 앉아 있어. 벤치가 자리 배치가 보통 이래. 이렇게 앉아 있거든. 그렇지? 보고 있으면은 오늘 수업 여기서 끝이야. 또 안 나갈 거야. 만약에 이게 뽕뽕뽕 이렇게 앉아 있단 말이야. 근데 나는 너네의 눈빛을 다 보는데 너네는 너네의 눈빛을 안 보잖아. 그러면 점점 죽어. 눈이 탁탁 죽어요. 보고 있으면 존나 안타까워. 좀 죽을 때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8월 한 7일쯤 됐어. 눈이 죽어? 그럴 수 있어. 그냥 방학 끝나가니까 심신이 미약 상태거든. 심신미약이거든. 근데 이제 지금은 죽으면 안 됩니다. 존나 똘망똘망하게 수업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라도 더 기억하셔야 돼요. 듣고서 다 잊어버리거든. 듣고서 먹였는데 됐는단 말이야. 이 씨발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직은 놀고 싶은 마음이 강한 건 알겠는데 보면 문제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진짜로요. 알았지? 집중해라. 오케이? 진도 나가러 가자. 무빈이 집 가고 무빈이 집으로 홀홀 날아가시고 진도 나가러 갑시다 우리.